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내가 꼭 살아가야 할까?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은 떠올려본 질문이지요.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오는 건 실망뿐일 때도 있지요.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앞으로 남은 날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조금 길게 나눠보려 합니다. 가을 저녁입니다. 노을이 창가에 걸려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립니다. 이런 날이면 마음도 괜스레 쓸쓸해지지요. 저도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20살 무렵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은 내 편일 거라 믿던 그 시절. 그리고 첫사랑의 기억 말입니다. 그때 그녀는 웃는 얼굴이 참 따뜻했어요. 비 오는 날 작은 우산을 함께 쓰며 걷던 길. 그 길 위에서 세상은 다 내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첫사랑은 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남은 건 아련한 추억뿐이었지요. 처음엔 그 이별이 너무 아팠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날들.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할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절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제 안에서 오래도록 빛나는 별처럼 남아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희망과 실망, 기쁨과 배신, 그 모든 게 뒤섞여 있지요. 저 역시 친구에게 크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을 함께 믿고 의지했던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집을 드나들고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였지요. 그런데 돈 문제가 얽히면서 그 우정은 너무도 허망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깊은 상처와 허무함이었지요. 그때 저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마치 제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았지요. 앞으로 나는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도 인생이 다 배신하는 건 아니더라는 걸요. 세월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고 뜻밖의 따뜻함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졌지만 또 사람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자녀를 키우며 애써온 시간, 이제는 어른이 되어 떠나간 아이들. 빈집에 홀로 남아 괜스레 조용한 집안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시간이 흘러가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지요. 젊을 땐 바쁘다고 불평했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허무와 공허가 밀려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일까?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살아갈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감사히 마무리하는 것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희망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피어난 꽃 한 송이에서, 길에서 만난 아이의 웃음에서, 그리고 라디오처럼 흘러나오는 누군가의 목소리에서.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혹시 힘겨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다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늘 어둠만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저녁 바람이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낙엽이 부드럽게 흩날리며 길 위에 내려앉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건 참 묘하지요. 느끼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계절은 바뀌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처음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느꼈지요.
아이가 자라면서 하루하루가 눈부셨습니다. 첫 울음, 첫 걸음, 첫 글씨.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지쳐도 아이의 웃음 하나에 피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참 빠르지요. 언제 그렇게 컸는지 어느새 아이는 제 곁을 떠나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 집을 떠난 날 불 꺼진 방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방에 남아있는 건 희미한 웃음소리와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공허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자꾸 메아리 쳤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막상 아이가 떠나고 나면 텅 빈 집에서 허전함과 싸워야 하지요. 그럴 때 우린 알게 됩니다. 내가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가 나를 살아가게 만든 거였다는 걸요. 그 빈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닌 내 삶의 이유를 찾아야 할 시간이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전환점. 퇴직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 출근길의 버스와 지하철, 때론 짜증났지만 익숙했던 일상의 풍경.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여유롭게 신문도 보고 오랫동안 미뤘던 여행도 다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 공허가 차오릅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지? 사람들은 은퇴를 여유로운 삶의 시작이라 말하지만 막상 맞이하면 허무와 불안이 몰려옵니다. 일할 때는 몰랐던 고독이 낯설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앞부분은 해야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요. 일해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비록 젊음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삶은 제 손에 남아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 두었던 책을 꺼내 읽고 동네 도서관에 나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작은 새싹이 자라는 기쁨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많은 인연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짧게 머물다 떠나고 어떤 이는 오랜 세월 곁에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된 친구, 참 소중하지요.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형편도 비슷했고 꿈도 고민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학을 지나고 군대를 다녀오고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한동안 연락이 뜸해지기도 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그 친구와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세월이 우리 머리에 흰빛을 더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치 중학교 교실로 돌아간 듯 밤새도록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친구란 건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고향 같은 존재라는 걸요. 하지만 모든 우정이 늘 순탄한 건 아니지요. 때로는 오해도 하고 서운한 마음에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 친구와 크게 다퉈 몇 년 동안 연락을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의 시간 동안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자마자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한 번의 악수가 수년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모두 씻어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조금 더 먼 미래로 향합니다. 우린 누구나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두렵고 때로는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한동안 그 두려움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살아온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어느 날
산책길에서 작은 꽃을 보았습니다. 돌 틈새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꽃이었습니다.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 꽃은 꿋꿋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삶이란 결국 이런 게 아닐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피어나고 그 자체로 의미를 남기는 것. 그날 이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비극과 실망, 배신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희망은 늘 함께 있습니다.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 자녀와 함께한 소중한 날들, 은퇴 후 다시 찾은 나만의 시간, 그리고 오래된 친구와의 우정. 그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희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작은 꽃처럼, 구름 사이 햇살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어둠 속에서 은은한 달빛이 퍼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이 시간, 우리는 다시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꼭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